대부분 치과 공포가 있으신 분들의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특징인가요? 네. 일단 이쪽 보면은 식사가 안 되잖아요. 어금니가 없으니까. 근데 한쪽이라도 씹을 곳이 남아 있으면 안 오세요, 치과에. 아. 근데 이쪽이 망가져서 고장나기 이제 시작하면. 나머지 반대쪽마저 식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양쪽 다 식사가 안 되게 되면 본인도 아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고기도 못 먹네? 회식 가가지고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네? 아프네? 입에서 고름이 찰찰 나고 사람들이 뭐 이게 자꾸 나를 피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양쪽 다 식사가 안 되면 이제 조심스럽게 치과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또 비용이 많이 나올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실은. 맞아요. 가격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마취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치아가 이렇게 망가지셔서 잇몸 레벨이 엄청 망가지셔서 실은 우리 병원만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병원을 갔더니 전체를 다 뽑고 틀니를 하든지 임플란트를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치아가 음식을 잘 못 씹어서 넘기게 되면은 이제 위장관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치아는 저희가 치과 의사에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포커싱이 어떻게 하면은 치아를 살릴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뽑고 임플란트 진단을 쉽게 내리진 않아요. 웬만하면 포기를 안 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데 보면은 거의 치아 뿌리 끝에까지 이제 뼈가 먹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손가락으로 뽑아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툭 밀면 다 이런 건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과감이 안 되는 것들은 뽑아야 돼요. 왜냐면 이 치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옆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치할 거는 과감히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발치를 안 하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결코 좋진 않다.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땐 과감히 해야 된다. 입안을 보게 되면 치아가 이런 식으로 다 썩어서 없고 여기는 지금 흔드는 데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식물이 잘 안 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도 이제 조금 잇몸이 안 좋으니까 참다 저희 병원에 정말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많이 살리고 싶고 꼭 그 해야 되는 치료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임플란트를 할 때는 그냥 임플란트를 하기보다는 항상 이런 CT를 찍어서 어느 정도의 뼈가 남아있는지를 보는 게 맞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위아래 교합의 중심이 되는 곳에 정확히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CT상으로 다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관, 하치조 신경관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고 이제 위 턱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임플란트를 심다가 또 그 공간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 치아는 다 발치를 했고요. 여기 어금니 쪽도 어쩔 수 없이 발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발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치아는 다 살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잇몸이 안 좋긴 하지만 잇몸을 깨끗이 하는 수식을 해놓고 우리랑 열심히 이제 양치질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과 공포가 있었지만 전신 마취하지 않았고요. 렌토가스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그냥 수면제만. 수면제만 한 2시간 정도 전에 드시고 약간 졸면서 치과 치료를 받으셨고 3번에 나눠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어차피 마취를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취를 했을 때 주변의 치아에 대한 잇몸 치료까지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바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쪽도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바로 들어가면서 뼈 이식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니 쪽 같은 경우에도 발치하면서 잇몸 청소하면서 뼈 이식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니는 내가 이거 뽑으면은 사람들 만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잘 나오게 되면은 바로 임시치아를 달아드리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날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 환자분은 불과 반년 만에 이렇게 잘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인생의 퀄리티가 아예 달라지죠. 그렇죠. 네, 저작할 수 있는 음식도 달라지고 못 먹었던 고기나 이런 것도 실컷 드실 수 있으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환자가 그동안은 치아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치아에 관리하죠. 관심이 생긴 거예요. 치아 관리에 관심이. 근데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임플란트 전하게 예를 들어서 비용 들여서 다 했잖아요.
근데 치아를 잘 못 닦고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고 잇몸 질환 생겨서 결국에는 치아에 고름 생기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엔 재수술하기 때문에 본인이 치아 관리를 하는 거에 관심이 생겼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도 매번 정기 체크업을 가셔야 그렇죠.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잘해주는 병원을 맞습니다.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임플란트 것 한번 같아요. 심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양치 잘했다 그래서 치과를 안 가시면 안 돼요.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네. 필요하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셔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네. 나중에 큰 비용이 드는 걸 막을 수 네. 있습니다. 정말 내가 결심하고 치과 치료를 받는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뼈로 해달라 해가지고 환자분이 자기의 구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위생 관리도 신경을 쓰신다. 그래서 치료 전 상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약간 이제 교정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요 자연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더 예쁘죠. 그리고 임플란트 색깔이 자연 치아 색깔에 비해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던 치아가 임플란트를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원래 본인 치아니까 다 살렸으니까 전혀 위화감이 없이 쓰시는 거고 아래쪽도 보면 쭉 봤을 때 여기 치아가 이제 발치를 했지만 이렇게 들어갔고 이 앞니 이제 가지런하게 됐고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를 잘 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환자분이 옛날에 치아가 안 좋았던 환자분인지 심지어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돼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열심히 저희 병원에 체크업 하고 다니고 그럼 계십니다. 이제 그때 약을 드시고 네. 치료를 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는 이제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어떤가요? 그래도 항상 긴장을 하고 긴장감은 계시고요. 있으죠. 근데 이제 그 신뢰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취를만 잘 참으면 치료 중간에는 안 아파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과 의사에 대해서 믿음이 신뢰가 생기시니까 생기면, 네. 이제 마취할 때는 좀 긴장을 하시는데 치료 중간에는 이제 잘 주무시네. 잘 주무시는 수면제 거예요. 없이도. 근데 수면제는 계속 복용을 하시는데 복용하면서 치료할 때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